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원의 최준철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임진왜란 그리고 정유재란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왜란 이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묘호란과 그리고 병자호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선조 때 1592년 임진년 때 외놈이 난을 일으켰던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그리고 1597년 정유재란, 일본 놈들이 다시 정유년 때 난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약 한 1592년부터 시작해서 1598년까지 약 6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일본 놈들과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오늘은 이 선조 다음에 등장하는 바로 광해군 때, 자, 임진왜란, 왜란 전쟁 이후에 뒷수습, 전후 처리를 이 광해군이 많은 부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해군은 대동법이라고 해서 특산물 대신에 쌀, 무명, 동전 등으로 대신 납부하고 토지를 한 개를 갖고 있으면 쌀을 12두를 징수하는 대동법을 실시하죠. 이런 대동법은 양반들의 반대가 너무너무 심했고, 그래서 광해군부터 시작해서 약 100년 동안 정착하는데 약 1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어떻든 대동법 실시 결과로서 정부의 어용상인이었던 공인이 등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죠. 이 광해군 때는 명과 여진 사이에서 중립 외교 정책을 실시합니다. 지도 한번 볼게요. 당시 이 여진족이 대개 이제 막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여진족은 1616년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합니다. 자, 어떻든 이 여진족이 막 성장을 하면서 명나라를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당시 왜란 때 우리 조선을 도와줬던 명나라가 우리 조선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너거 왜란 때 너거 도와줬잖아. 원군을 파병해줬잖아. 너가 이번에 우리 좀 도와줘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시 광해군은 되게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왜? 이 명나라를 도와주려고 하니까 성장하는 이 여진족이 되게 신경이 쓰이고, 안 도와주려고 하니까 명분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의 장수였던 강홍립을 명나라에 파견을 시키면서 명나라를 도와하는 주대,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쟁을 하지 말고 소극적으로 관망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강해군의 명과 여진 사이의 중립 외교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립 외교 정책을 실시한 목적은 바로 이 조선의 실리를 추구하기 위한 부분이었죠. 이때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권은 바로 북인 정권이었습니다. 북인 정권. 우리 선조 때 한번 기억해 볼까요? 선조 때 사림이 집권을 해서 이조전랑의 벼슬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그리고 공론 정치 때문에 뭐가 형성되었어요? 그렇지, 붕당이 형성되었잖아요. 붕당. 이 붕당은 초기에는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되었고, 이 동인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당시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경복궁의 동쪽에 살았다 해서 이 김효원과 신진사림들을 동인이라 불렀고, 그리고 이 서인이라 불렀던 부분은 심의겸이라는 기성사림이 경복궁의 서쪽에 살았다 해서 서인이라 불렀죠. 어떻든 이 동인은 다시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게 되는데, 당시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지지하는 정권, 그리고 이 당시 광해군 때 정권을 잡았던 붕당은 바로 북인 정권이었습니다. 어떻든 이 북인 정권이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광해군은 명과 여진 사이에 중립 외교를 통해서 실리를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위기가 생겼던 이 서인 세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광해군의 도덕성의 약점을 찾게 됩니다. 광해군의 이복 동생이었던 광해군은 영창대군을 유배시켜서 나중에 죽여버리게 되죠. 그리고 임목대비를 유폐까지 시켜버리는 이 도덕성을 문제 삼아서 서인 정권은 1623년에
인조 반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서인 정권이 바로 인조를 왕으로 옹립시키게 되죠. 자, 조선의 이제 17대 왕이었던 인조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조가 정권을 잡고, 자, 당시 이 붕당은 누가 정권을 잡게 되겠어요? 그렇지, 서인당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 서인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을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인당은 명나라랑 친하고, 그리고 후금을 배척하는 후금을 배척하는 친명 배금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당시 이 인조 반정 때 다 공신으로 책봉이 되는데, 당시 이괄이라는 사람은 인조 반정 때 1등 공신으로 책봉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괄이가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괄의 난이라고 부르는데, 물론 실패로 끝나죠. 여기에서 살아남은 잔당은, 자, 지도 한번 볼게요. 후금으로 도망을 쳐요. 그래서 후금 왕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지. 황제폐하, 지금 조선은 친명배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후금이 어떻게 열받는 거지. 멋이라 이러면서 조선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1627년에 정묘년 때 오랑캐가 난을 일으켰다 해서 정묘호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지도 한번 볼게요. 임경업 장군이 백마산성, 의주 지역에서 백마산성에서 항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정봉수라든지 이립 같은 분들은, 자, 용천 지역에서 이쪽 용천 지도 한번 볼게요. 용천 지역에서 의병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우리는 후금 놈들한테 저 황해도까지, 인마들이 황해도까지 진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약탈을 당하게 되는 게 바로 정묘호란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우리가 후금과 바로 형제 관계를 체결하게 되죠. 이런 후금은 지도 한번 볼게요. 더욱더 국력이 강성해져서, 자, 국호를 청으로 바꾸어 버리고, 자, 당시 명나라를 다 멸망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후금은 되게 이제 강성해지고 있죠. 이 후금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선의 군신관계를 얘기하게 됩니다.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되죠. 청나라가, 즉 조선의 군신관계, 야, 너가 우리 임금과 신하의 관계, 우리가 임금이고 너 조선이 신하다, 군신관계를 요구하죠. 그러니까 당시 조선에서는, 자, 이 청나라와 어떻게 우리가 화해할 수 있겠냐? 청을 쳐버리자, 청과 끝까지 결사항쟁 해버리자는 척화론과, 아니다, 그래도 청나라의 힘이 크니까 일단 당분간 청나라의 말을 잘 듣도록 하자, 즉 주하론으로 나뉘게 됩니다. 척화론은 청나라와 싸우자는 얘기고, 당시 이 척화론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예조판서 김상헌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주하론, 청의 선지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일단은 청나라의 국력이 세니까 청나라하고 어느 정도 화해를 하자는, 자, 이 주하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당시 이조판서였던 최명길이었죠. 영화 남한산성에 잘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든 당시 조선에서는 다수파가 바로 척화론, 주전론의 입장이었죠. 싸워서 물리치자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은 청의 군신관계 요구를 어떻게 해요? 거절합니다. 자, 거절하니까 인마들이 1636년 병자년 때 오랑캐가 난을 일으키는 병자호란을 일으키죠. 청나라 당시 청태종의 10만 이상이 되는 군대가 우리 조선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청나라는 만주족 출신이다 보니까, 후금 만주족 출신이다 보니까 기마병들이 되게 많이 발달했어요. 정말 빠른 기세로 우리 조선으로 쳐내려오죠. 당시 인조는 자기의 식솔들, 즉 부인이라든지 후궁, 이런 자기에 관련된 왕손들 전부 다 강화도로 피난을 보내고, 자기는 그곳에 가서 항전을 하다가, 도성에서 항전을 하다가 남한산성까지 내려와서 이 남한산성에서 약 45일간 항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강화도에 보내놨던 이 인조의 일가들이 청나라에 잡히게 되면서 그 소식이 남한산성에서 항전하는 인조에게 들어가게 되죠. 자, 여기서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태종한테 309고두라고 해서 3번 청태종한테 엎드려서 절하면서 9번을 머리를 땅에 쾅쾅쾅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인조 이때 머리가 피투성이가 되게 됩니다. 이거를 본 당시 인조를 따라갔던 우리 많은 대신들은 정말로 많은 피눈물을 흘렸을 거고, 인조 역시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어떻든 삼전도의 굴욕을 통해서 우리는 청나라하고 드디어 군신관계가 체결되는 청과 4대 관계, 군신관계가 체결되게 됩니다. 이때 청나라는 우리 그러면서 조선에 당시 인조의 자식들이었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그리고 당시 때 왕실의 왕손들, 그리고 우리의 신하들을, 많은 사람들을 청나라의 볼모로 잡아가게 돼버리죠. 자, 어떻든 그러면서 나중에 오랜 세월 동안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던 이 복림대군이 왕이 되면서 바로 효종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효종 입장에서는 누가 제일 싫겠어요? 그렇지, 청나라가 제일 싫겠지. 그래서 이때 17세기 때 효종은 청을 쳐서 원수를 갚자는 북벌론을 준비하게 되죠. 이때 송시열 그리고 이완 장군과 함께 북벌론을 준비를 했지만은 효종이 병들어서 안타깝게도 일찍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청의 국력은 더욱더 강성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북벌은 실현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 인조 때 두 차례의 호란이 일어나죠. 정묘호란과 그리고 병자호란까지. 우리는 이것을 호란이라고 부르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선조 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즉 외란이라고 부르죠. 이 외란과 호란을 기점으로 조선사는 크게 정기와 후기로 구분한다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